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오전 6시경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도 7.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높이 3m 이상의 쓰나미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일본에서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방사능 누출 방지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본은 이런 지진 때문에 걱정이라면 우리나라는 최순실 게이트의 끝이 어딘지 몰라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입니다. 26일은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될 거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국회 추천 총리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국을 도대체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지지 없이는 어떤 정책도 추진하기 힘들다는 보편적 진리에 입각해서 보면 지금 청와대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 6시경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쓰나미 경보도 발생이 됐죠? 네, 지금 3m 정도의 그 쓰나미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후쿠시마 제1원전 이미 이제 그 쓰나미로 침수 피해를 입고 그렇죠. 멜트다운이 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복구 작업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후쿠시마 제1원전이 다시 이 쓰나미에 덮침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m 정도의 쓰나미, 사실은 이게 3m니까 별로 안 되겠다 싶겠지만. 별로 안 되다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해안가에 있는 한 3, 4층 건물들은 그렇죠. 다 쓸고 지나가는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피해가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도쿠 신간센은 다 이제 지금 스톱이 돼 있고요. 또 이제 원전도 다 정지 상태에 들어갔는데 아무튼 일본이 또다시 좀 비상에 들어갔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네, 일본도 걱정이지만 우리도 걱정이에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치 지진 규모로 따지면은 규모 한 9 정도 되죠. 네. 자, 근데요, 지금 야3당이 본격적으로 탄핵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죠.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이를 위한 실무 기구를 이제 두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또한 어제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이제 공식화했는데 이에 따라서 진즉부터 이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왔던 정의당을 비롯해서 야3당 모두 박 대통령 탄핵을 이제 추진하기로 한 셈이죠. 예. 탄핵 절차가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은 좀 그래도 이렇게
이 질서가 있어 보여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좀 아직도 이게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러지만 시기,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좀 여러 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수가 그런가요? 그렇죠. 국회의원 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29명이 동조를 해야지 탄핵 그 가결을 찬성을 해야지 이게 통과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최소 29명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 현재 그 야권 의석수가 그 171석이기 때문에 최소 29석 이상이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그 찬성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이상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새누리당의 그 비박 중심의 그 비상시국위원회 엊그제 그 회의에 참석한 의원 35명 가운데 32명이 이제 이 탄핵 착수에 동의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탄핵 의결 정족수는 채웠다. 이제 이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이에 따라서 뭐 국민의당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이 그 비박기를 접촉을 해보았더니 그 탄핵 의결 정족수가 그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제 그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신중한 편이죠.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통과가 확실해야 그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탄핵 실무기구 이름도 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추진기구가 아니라 그 탄핵 추진 검토기구 이렇게 좀 했다고 하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총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을 하고 탄핵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순서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그 지금 청와대는 조건이 달라져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제안은 유효하지 않다. 네, 청와대 입장도 참 그런데요. 어떻든 이 야권의 스텝도 좀 처음부터 좀 꼬였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그 야당은 대통령이 그 제안한 것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대통령의 그 직위 보전을 전제로 국회의 그 총리 추천을 그 제안했던 것인데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 이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밝힌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야권으로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그 박 대통령 그 탄핵과 퇴진에 그 집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추미애 대표 어제 이런 말을 했죠. 그 첫째도 퇴진, 둘째도 퇴진, 셋째도 퇴진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예. 하지만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이라도 그 총리 추천부터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 탄핵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선 총리 후 탄핵 합의를 해야 된다. 여당과 그 총리 추천 문제부터 좀 협의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네, 이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이 국회가 그 박 대통령 그 탄핵과 거국 중립내각 그 총리 추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예, 왜 모순인지는 그건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네, 그렇죠. 근데요,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김용태 의원 오늘 탈당하죠. 네, 이제 그 어제 좀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파장이 이제 어느 정도나 될지 좀 주목되는데, 당장 뭐 도미노 탈당 스타로 그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전망이 좀 많습니다. 두 사람 그 지난 주말부터 사실은 그 탈당을 시사해 왔는데, 이 주변의 만류로 그 이번 주 중에 그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일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제 이제 오늘 탈당하겠다고 전격 밝혔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그 새누리당이 그 비박기 중심의 그 비상시국위원회가 그 요구한 박 대통령의 그 탄핵 절차 착수 그리고 출당 또 이정현 대표 등 그 지도부 그 퇴진 요구가 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어제 그 친박 지도부들이 역공에 나섰죠. 네, 오히려 뭐 탄핵 추진을 이 정치적인 폐륜 행위다 이러면서 이제 그 역공을 취하고 나서자 일단 탈당하기로 이 작정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제 곧 정벽근 의원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김용태 의원 새누리당 오늘 탈당한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두 사람의 탈당이 다른 비박계 의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알아보겠습니다. 비박계 중진 의원이죠.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자, 오늘 남경필 지사하고 김용태 의원 탈당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남원정에서 이제 남이 빠지네요. 예? 원정이 남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예. 우리 정병국 의원. 예, 참으로 참담하네요. 예. 12년 전에 천막 당사를 치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대표로 옹립을 하면서 이 되살렸던 당인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남원정 중에서 우리 남경필 도지사가 당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말로 형연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당의 행태를 보면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화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 지도부는 오로지 국민이나 당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몇몇 사람들의 친박 세력들을 명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만 급급한 상황인데요. 예, 과연 이런 정당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100배 사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의 형태는 그러지 못하고 정말 적반하장격인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병국 의원께서는 탈당 안 하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주장해왔던 것은 이제 새누리당은 모든 명을 다했다.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나마 우리 보수 진영을 대변했던 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마지막 해야 할 도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건전한 보수 세력 중심으로 새롭게 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해야 될 도리다. 라고 해서 당 지도부 사퇴를 하고 그런 수순을 밟자 했던 게 저희들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막무가내로 친박 진영들이 뻗팅기고 있으면서 지금 민심을 역류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수순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수순이라는 게 탈당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꼭 탈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버티면은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비상식국회의를 해가면서 이런 것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제 오늘 남경필 지사나 김용태 의원이 그게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 최고위원회를 하는 지금 친박 중심의 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이게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제 떠미는 상황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예, 이제 나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떠밀려서 나가야 되는 거냐. 예. 이런 고민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시국에는 정치적 패륜행위다, 배신이다. 해당 회의할 바에 탈당해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등 떠미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적반하장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적반하장요. 근데 친박계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도 나름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이정현 대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3선 이상 가운데 박 대통령한테 정치적으로 신세지지 않는 사람 없다. 필요할 때는 업어달라고 애원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니까 등을 발로 차냐 이런 말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선 의원으로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청년 시절에
대표로 옹립을 했던 사람이 남원정입니다. 삼고 추례를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천막당사를 치면서 탄핵 국면 속에서 무너져 내렸던 당시 한나라당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대통령을 당의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하는 심정은 어떻겠어요? 지금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을 옹립을 했던 것도 그 당시에 했던 것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지금 이제 모두 하야라는 게 아니겠어요? 여론조사하면 5%밖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도 존재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국민의 소리를 받드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지 지금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가 아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심이 없다는 거죠. 그 사심이죠. 그것.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요. 국회가 추천해준 총리를 받아들이겠다. 지난번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 박 대통령이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입장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청와대도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 당파적 이해관계만 쫓고 있는 저는 야당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헌정의 중단 없이 지금 중심 없이 흔들리고 있는 국정을 바로잡아서 이게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회도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 합의에 의해서 총리를 추천을 해야 되고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이 국정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검찰 수사는 안 받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립적인 특검은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 중립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저는 대통령께서 두 번째 대국민 사과 담화를 통해서 특검이라도 수용을 하겠다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사과 때는 최순실 존재를 인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가 검찰 조사에 의해서 나왔고 이것을 순순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검찰이 중립성을 훼손했느니 공정하지 않느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검찰의 조사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 해서 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는데 중립적이니 중립적이지 않으니 이런 것을 피의자 당사자가 그것을 가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제는 마지막 도리라도 하는 것이 청와대의 도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병국 의원께서 보실 때 청와대가 그런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 플랜의 최종 목적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을 전 처음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는 그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데에 협조를 해야 되고 이게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지금까지는 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국가가 흔들리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이런 국정 공백 상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총리 추천할 것 하고 또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는 수순을 밟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아직도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그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탄핵인데요, 그죠? 그것도 이제 그 탄핵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면 야삼당이 지금 탄핵하겠다고 나오는데 새누리당 내의 비박계도 이 탄핵에 그러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미 저희들은 그 수순을 밟아야 된다라고 결의를 했고요. 예. 아니 지금 여기 헌법을 위반을 하고 법을 위반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국정이 지금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공백 상태 아닙니까? 예.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두고 보겠습니까? 29명은 충분히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니 29명 숫자를 세기 이전에 저희들이 32명 날인을 해가지고 조속히 이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디유알님 나오시죠. 네, 성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디유알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디유알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도르코 페이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함한 일용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예, 어제는 강변북로가 정말 최악이었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7시 39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제의 경우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사고 여파 때문에 정체가 심했다면 오늘은 고속도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해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길 하남 부근 1, 2, 3차로에서 노면 보수 작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퇴계원부터 하남까지 13km 구간에서 꽉 막힌 정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반대편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판교부터 성까지 3km 구간 밀립니다. 이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도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북부간 선도로 이용해서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묵동부터 구리 시계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도심 쪽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고까지는 서행입니다. 동부간 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노원교부터 중랑교 지나 성동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고요. 의정부 쪽으로도 창동교부터 노원교까지 짧은 구간 정체입니다. 옆으로 가는 동일로에도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영동교 사거리부터 영동대교 쪽으로 주춤하고 있고 영동대교 옆으로 가는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3년 6개월 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에 가장 크게 내걸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민주화였죠.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지금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국정조사에 불려나가게 생겼는데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경제 민주화가 무엇으로 의미했나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정일 교수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 결과를 보셨는데, 그죠? 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권력 실세가 돈 내라고 하는데, 안 내고 백이냐, 울며 겨자 먹기로 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기업에 따라서 사정이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요. 예. 네, 삼성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이라든지,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적극적으로 했고, 미르재단, K재단 모금도 아주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롯데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총수가 검찰 내사 받는 단계에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받았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기뻤던 건 아닌가. 어쨌든 이제 삼성 롯데 부분은 이제 훨씬 더 큰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벌들의 뇌물에 관한 부분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데. 아니요, 밝혀지지 않은 게 아니고요. 수사가 산더미처럼 남았으니까요. 차차 밝혀질 거로 봅니다.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래서 삼성과 롯데 부분도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아직은 의혹과 추론 단계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벌들이 돈을 낸 건 사실 아니에요. 그죠? 네네. 재벌들이 돈을 냈는데 과거 정권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지금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있었죠.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양상은 조금 양상은 다르겠죠. 예. 우리 생각해보면 20년 전에도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있었고요. 예. 또 2005년이죠. 11년 전이네요.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불법 도청입니다만 그 녹취록도 공개가 되고 했는데, 일부, 그때 보면은 이제, 또 대선 후보. 예. 들한테 자금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예. 차떼기 사건도 있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력이 비대하고 또 재벌들은 이 투명 경영을 하지 않으니까 이 권력 실세에게 줄을 대려는 노력, 유력한 또 대선 후보에게 줄을 대려는 노력 이런 걸 계속했고요. 사실 이런 어느 학교 출신, 어느 지역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 하면은 기업의 인사까지도 그쪽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사람들이 전면 배치되는 이런 거 일상적으로 봐왔거든요. 이것은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한 이런 문제가 정리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박근혜 정권이 이제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게 경제민주화인데. 네네. 경제민주화 이렇게 재벌들 불러다 돈 내라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민주화. 지금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그래도 좀 추진이 됐고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포괄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은 이제 정권 출범하면서부터, 예. 원래 경제민주화가 제1호 공약이었어요. 예. 제1호 공약이었는데, 그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제 김종인 씨가 당시 캠프에서 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좀 배제가 됐고, 또 국정과제에서도 배제가 됐고,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이거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랬는데, 입법이라고 국회 차원에서, 일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 정량적으로 한 30% 정도. 그러나 실효성 면에서는, 그것만큼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채 안 돼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조금 했습니다만은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끌고 나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엿바꿔 먹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예를 들자면 무슨, 어느 도시에서, 산을 깎아서 골프장을 개발한다. 시민 여론이 아주 안 좋다. 반대한다. 누가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시장 나왔다. 그러고서 당선된 다음에 업자한테 돈 받고 이거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바꾼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경제민주화라는 게 사실은 선거 때 이게 구호로 작용을 했지, 이게 사실 내용과 실체가 그때부터 없었던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말해 굉장히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포괄적이긴 한데요. 예. 구체적인 정책 공약으로 법안을 바꿔서 실시할 정책 공약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었어요. 제가 아까 30%라고 말씀드린 것은,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경제문제화 공약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개수를 세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근데 그러면은 창조경제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시중에서 한때 대한민국 3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 예, 그렇죠. 무슨 뜻이냐,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알고 보니까 최순실 일당의 이권 사업을 지칭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참 한탄까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굳이 이걸 좋게 해석을 한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자, 혁신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경제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이렇게 재벌들이 로비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혁신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제가 이런 갑질, 삽질, 돈질, 이런 걸 해서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없어져야지 창조 경제도 될 것이다. 정부 초기에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런 그 비정상적인 그런 돈벌이 방식이 뭐 그렇게 해서 로비해가지고 면세점도 따고 뭐 한다는데 누가 얼마나 혁신을 하겠습니까? 그 사실 김정한 창조경제와는 반대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하나는 그 뭐 창조경제 혁신센터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혁신적인 경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실리콘밸리 얘기하고 합니다만은 기술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 경영을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필요한 자원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신뢰관계가 잘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사회적 신뢰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치인이나 정부, 대통령, 정부 이런 데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을 하니 어떻게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겠습니까? 예, 아마 동감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꽤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유종일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의 역사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